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 바레인을 꺾고 중국 축구가 드디어 살아났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그 팀이 지금은 고작 1승 1무만을 바라고 있어요. 자력 진출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남이 미끄러지길 기다려야만 하는 기적의 시나리오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중국 언론은 여전히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만 이기면 된다. 바레인과 비기면 된다. 일본과 사우디가 도와줄 것이다. 과연 이게 현실적인 얘기일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이 4점 생존 시나리오, 정말 실행 가능한 전략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희망 고문에 불과한 건지 지금 바로 파헤쳐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6월 월드컵 18강 예선이 재개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8경기에서 승점 단 6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초반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호주에게 연달아 완패하면서 급격히 흔들렸죠. 그 결과 현재 조 최하위, 그리고 본선 직행의 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 플레이오프를 향한 마지막 희망뿐입니다. 중국은 6월 5일에 인도네시아 원정, 그리고 6월 10일에 바레인과의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최소 승점 4점을 확보해야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하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이기고 바레인과 비기면 총 10점, 이 정도면 조 4위 확보 가능하다. 왜냐? 인도네시아는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 원정을 떠나야 하고 바레인 역시 사우디 원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 팀 모두 승점 추가가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일본은 이미 조 1위가 확정적이지만 자국 팬들 앞에서 일부러 져줄 이유는 전혀 없고 FIFA 랭킹이나 시드 배정을 생각해도 홈에서 전력 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우디도 마찬가지죠. 조 2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바레인전은 놓칠 수 없습니다. 즉, 중국이 남은 두 경기에서 1승 1무, 즉 승점 4점만 따내면 다른 팀들의 패배를 틈타 극적으로 4위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중국 언론이 그리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축구는 계산대로 되지 않죠. 그 4점을 따내는 것 자체가 지금 중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잠시 후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단순히 계산기로 나오는 숫자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중국 대표팀이 지금의 전력으로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을 다시 이길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승점 4점만 더 얻으면 되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번 18강 예선 8경기에서 딱 2번 승리했습니다. 그마저도 초반 분위기 좋을 때 잠깐 이긴 거고요. 이후에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2무 1패, 단 1승도 못 챙겼고 경기력은 완전히 하락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조직력 붕괴입니다. 수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평균 실점이 무려 2.3골. 이건 단순히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비수들끼리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커버는 느리고 위치 선정은 엉망입니다.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 전술 이해도 자체가 낮고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독의 플랜도 불분명하고 선수 개개인의 역할도 애매합니다. 누가 중심인지 누가 리더인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공격은 또 어떤가요? 슈팅 수는 나쁘지 않지만 골이 안 들어갑니다. 유효 슈팅은 꽤 나오는 반면 득점력은 바닥입니다. 이건 전술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큽니다. 중요한 순간에서 몸이 굳고 마무리가 흔들립니다. 공을 잡고도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마치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짓눌린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조차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팀은 절박함이 없다. 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월드컵을 가고 싶은 팀 맞냐는 거죠? 몸싸움도 약하고 세컨볼 경합도 느리고 볼을 향한 집중력도 없습니다. 공격도 수비도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뛰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단순히 훈련 한두 번 더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팀 내 분위기, 동기부여, 리더십 부재, 그 뿌리가 더 깊은 데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지금 중국 대표팀의 가장 큰 적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아무리 인도네시아가 약팀이고 바레인이 원정이라도 4점 챙기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중국 축구 팬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잠시 후 3부에서 팬들의 분노와 냉소,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중국 언론이 말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진완법는 이렇게 말합니다. 6월 5일 인도네시아전에서 이기면 6월 10일 바레인전은 비기기만 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승점 10점이 되고 인도네시아는 일본 원정에서 승점 따기 어렵고 바레인도 사우디 원정에서 이기긴 힘들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조 4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죠. 듣기엔 그럴듯합니다. 한 경기 이기고 한 경기만 비기면 된다? 뭔가 가능성 있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원정 약세입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 예선에서 원정 경기만 가면 경기력이 반토막 납니다. 특히나 이번 인도네시아전은 결코 쉬운 경기가 아닙니다. 장소가 어디냐? 바로 자카르타 갤로라 붕 카르노 스타디움. 이곳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열광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관중석이 들썩이고 소음은 귀를 찢을 정도예요. 심지어 경기 당일엔 10만 관중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이 이런 분위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긴다? 솔직히 말해 그건 낙관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번 예선에서 인도네시아는 홈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전방 압박이 좋고 역습이 날카롭고 스피드가 살아있는 팀입니다. 이런 팀을 상대로 지금 중국처럼 느리고 무거운 수비 라인이 과연 실점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지난해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이겼던 건 중국 홈에서 관중이 응원해주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경기력도 하락했고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무엇보다 원정이라는 환경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결국 이 말은 중국 언론이 지금 말하는 1승 1무 시나리오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겁니다. 여기서 팬들의 반응은 더욱 냉소적입니다. 이제는 언론도 믿지 않는 분위기. 그렇다면 팬들의 실제 반응은 어떤지 4부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협회가 준비 중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두 가지 대비책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전에서 승리하고 희망을 이어가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전에 패할 경우 곧바로 감독을 교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플랜 B입니까? 이건 전략이 아니라 사실상 플랜 절망이에요. 감독 교체를 이미 상정하고 있다는 건 지금 지도부 내부적으로 이미 탈락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반코비치 감독과의 계약은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 시 자동 종료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벌써 차기 감독으로 몇몇 이름이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감독 교체설이 돌고 있고 협회 내부 인사들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서 선수단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선수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아직 싸우고 있는데 위에서는 이미 패배를 준비하고 있네? 이런 분위기에서 절박한 투지와 집중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축구는 결국 팀 스포츠입니다. 기술, 전술, 피지컬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정신력이에요. 특히 이런 벼랑 끝 상황에선 감독과 선수단, 그리고 협회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각자가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도부는 패배 시 대책 마련하느라 바쁘고 감독은 자신의 거취를 걱정하고 선수들은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건 플랜 B가 아니라 리스크 회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전술도 기량도 결국 경기장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중국 축구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이름으로 현재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인도네시아도 아니고 바레인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중국 축구 자신입니다. 경기장 밖에선 1승 1무면 된다.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잡아줄 것이다. 라는 식의 낙관론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축구는 계산기로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라운드에서 뛰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고 팀이고 의지입니다. 지금 중국 대표팀은 경기력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전술의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하나의 플랜만 고집하다가 상대에 맞춰 대응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죠. 둘째, 심리적 압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득점 찬스를 놓치거나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는 일이 잦습니다.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불안해 보이고 패스 하나에도 확신이 없습니다. 셋째, 감독에 대한 신뢰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감독 교체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넷째, 협회의 대응 역시 미숙합니다. 위기 앞에서 단결을 이끌어야 할 조직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마치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승점 계산만으로 기적을 기대한다? 그건 현실이 아닌 환상입니다. 기록은 숫자일 뿐이지만 경기는 철저한 준비와 정신력 위에서 벌어집니다. 1승 1무면 된다는 건 표면적인 희망일 뿐, 지금 중국 대표팀에게 필요한 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내부의 변화와 각성입니다. 승부는 경기장에서 결정납니다. 기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결론입니다. 이제 중국 축구의 운명은 단 두 경기, 인도네시아전과 바레인전으로 갈립니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 계산만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조직력은 무너졌고 전술은 경직됐으며 정신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팀에 필요한 건 기적의 공식이 아니라 근본을 뒤흔드는 혁신, 바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시나리오,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분석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